저희 처음으로 만나뵐 명사님은 김민혁 명사님인데요. 이번 강연은 삶의 인상적인 순간들이라는 배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연 제목 대표 선정 주제 약간 이렇게 적었는데, 저의 이름은 김민혁이고, 그리고 젊음이 묻습니다라는 지금 동아리에서 이사 전공이 기획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 포괄을 했고요. 되게 인상적인 순간이라고 해서 다양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게 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총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에 저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정신적인 거를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제가 상상도 많았고 좀 인생에서 고통이 좀 많았어요. 그 고통이 좀 많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왜 그렇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중에서 그나마 연관성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는 선천성, 후천성, 우연과 필연 사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에 구조 도입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 자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라는 존재를 반영하는데 저가 이제 외부 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글을 많이 적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약간 학창 시절에 굉장히 방황이 많았습니다. 약간 답답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저 자신과의 돌파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강렬한 경쟁심이 내재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많은 것들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다 느끼는데 이제 전개 과언이 이게 성인 시기에 발생한 일인데 이게 진짜 이거 수없이 많죠. 되게 썰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말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일이나 여행 갔던 거나 일한 거 다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제 성인기에 2022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접목한 일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일을 한 게 아니라 연락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적긴 했지만 그래도 이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열몇 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무엇이 있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고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 자신이 약간 갈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렇게 해서 작성하고 여기 뭐 수학,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성적이나 뭐 다양한 얘기나 어쨌든 그런 거 반영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간 연결고리가 느껴졌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저에 대해서 퍼스널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종교 제가 직접 나가기도 했고 고등학교도 자사고인데 거기도 종교랑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약간 뭐가 있나 싶긴 했었어요. 글은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도 네 되게 많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혼자서 다 적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메시지 미래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거고 그냥 한편으로는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냥 되게 고차원적인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은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천재들을 보면은 물론 전 천재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되게 어린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는 뇌과학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두뇌가 왕성하게 발달이 되는 시기라고요. 그러면은 이때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약간 초월적인 것. 그래서 20살 딱 되자마자 군대를 빨리 가서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거에 계속 접목을 하다가 이제 23살 때 일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에 매몰되어가지고 제가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일이 있는지 다양하게 탐험을 하면서 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 생각 때문에 알바원에다가 1200개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스스로를 계속 연단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한계를 느끼고 요즘에 실감이 되는 거는 기술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뭐냐면은 이런 세계가 만들어진 건 결국 기술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맞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니까 상하천도 해보고 뭐 노가다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고 근데 그래도 그거에 굴복되지 않고 이건 힘들지 않다고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저를 몰아붙이는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필연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저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너무 나 자신을 똑똑하게 연단하다가 내 건강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사항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불안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렇게 미지 상태라고 지금 썼고요. 그냥 뭐 흐름 따라 살아가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항상 미래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봐야 되는데, 물론 그 미래를 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초월하려고, 내 자신을 똑똑하게 초월하려고, 물론 이게 조금 학대의 느낌이 강하죠. 학대고 그렇게 변질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 요즘 시대 상황이나 그런 다양한 뉴스거리나 그리고 다양한 글 자체를 봤을 때 서울대 엘리트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물질에 치중되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고고학적인 것부터 지금 현재 시대까지 2000년을 반영해서 봤을 때 위대한 천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부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요즘에 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는 부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그걸 사명을 받들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명산이는 난부터. 나를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생각을 하나의 강연으로 냈다고 합니다. 저희 박소연 명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점다 퍼스널 스토리텔링의 강연자인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이어리 쓰시나요? 쓰시는 분 있나요? 네. 꽤 많으시네요. 이게 제 첫 다이어리인데 이거는 제가 24년 12월 13일에 시작했던 다이어리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런 다이어리 시작하는 걸 잘 못해요. 보통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예쁜 걸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딱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규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잘 써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시작을 잘 못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며칠이었지? 12월 13일에 시작했고 별 규칙도 없이 형식도 없이 시작했던 그런 다이어리예요. 근데 이 다이어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강연의 주제랑 엄청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알게 된 저라는 사람은 우선 조금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특히 엄마나 가까운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점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것들을 잘 기억하기도 하고 일을 할 때 꼼꼼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다이어리로 알아본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 주제는 삶의 인상적인 순간들인데 여러분 혹시 삶의 인상적인 순간을 어떤 걸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전환점이라고 하면 대학교 입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특별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보통의 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뻤던 일이나 슬펐던 일 그런 걸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많은 종류의 다양한 순간들이 떠올라서 하나의 다른 의미를 담아봤는데 그래서 정의한 새로운 삶의 인상적인 순간들이 나를 채운 순간들이에요. 여기 강연 주제 딱 보이죠? 조금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걸 나를 채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채웠던 순간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오래 일을 했던 두드림 국어학원이라는 알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학원은 제가 다녔던 학원이에요. 다녔을 때 보던 학원이랑 제가 직접 조교로 있을 때 학원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제가 엄청 많이 관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교들도 관리하고 데스크 업무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책임감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이게 거의 첫 번째 알바였다 보니까 잘 21살쯤에 성인이 되면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일까지 내가 맡을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많이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젊음이 묻습니다. 입니다. 제가 작년 3월 말에 들어와서 9월부터 운영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요. 저희 홈커밍 데이도 했고, 강연 기획도 했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 리크루팅도 같이 했고, 이제 MT와 자유 기획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조시 오빠는 아시겠지만, 저희 엄청 많은 회의도 했고, 많이 고민하고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하나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역량을 정말 많이 길렀던 것 같고, 그리고 부원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점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점다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가 많이 배웠던 그런 활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여행 갔던 것도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특히 여행 갔던 것 중에서 두 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이서 한 달 동안 미국이랑 캐나다 이쪽을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족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오빠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좀 너무 피곤한 상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민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여행을 가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진짜 그 여행에서 엄청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TV에서만 봤던 그런 광경들도 보고, 그리고 완전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은 얼마 전 작년 여름쯤에 갔다 온 동유럽인데, 완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갔었던 여행이거든요. 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갔던 여행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아보고 거기에서 배웠던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여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성장했던 그런 순간은 음악과 관련돼 있는데요. 제가 엄청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밴드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콘서트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콘서트를 가면 항상 그 날짜만 기억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한 개씩 다니면서 이런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정해두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꼽은 이렇게 4가지가 저를 채우는 그런 인상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를 이렇게 모든 삶의 순간들이 나를 채워가는 과정일 수 있고, 그 과정을 잘 지키고 잘 채워가면서 나 자신을 잘 채우자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다이어리 쓰시는 분이 4분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도 꼭 다이어리를 쓰셨으면 좋겠다.